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 임신 5개월 차 여성이 설 연휴 시댁에서 차례 전 음식을 먹었다가 시어머니에게 네 집에선 그런 것도 안 가르치냐는 타박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전 2개를 더 먹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주지 않았지만 같이 임신 중인 시누이가 음식을 먹는 것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에서 너랑 내 동생이 같냐? 라며 아내 편을 들지 않았고 친정에서도 아내의 식습관을 지적하며 딱밤을 때렸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집이 있네요. 두 번째 소식,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호단지에서 충격적인 가격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전용 74제곱미터 아파트가 3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16억 원이나 폭락했습니다. 이 거래는 중개사 없이 이루어진 직거래로 국토부는 이상거래를 보고 검증 중입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10%였으며 직거래는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어 정부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증여나 양도세 회피 목적의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직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전북 우주 덕유산 설천봉의 상징 상제루가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2월 2일 새벽 0시 23분경 발생한 화재로 3층 규모의 목조 건물이 모두 불에 타 재더미가 됐습니다. 1997년 건립된 상제루는 등산객 쉼터와 기념품 판매점으로 이용되며 설천봉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발 1520m 고지대에 위치해 소방당국은 곤돌라와 스노모빌을 이용해 현장에 도착 제설기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과 내부 물품이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5,200만 대로 전년 대비 100만 대 감소했고 시장 점유율도 19%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로 인해 중저가 시장에서 고전 중인 삼성, 반면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브랜드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갤럭시 S24 시리즈로 AI 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전체 실적 개선은 아직 미흡한 상황. 올해는 진정한 AI 폰 갤럭시 S15 시리즈를 통해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데이터 유출 우려로 일본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사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다이라 마사하키 디지털상은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딥시크가 센카쿠 열도를 중국 영토로 답변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대만,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 문제로 딥시크에 대한 국제적 경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배우 이주실이 8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위암 진단을 받고 3개월간 투병했지만 2월 2일 오전 10시 10분경 의정부의 딸 자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주실은 1965년 연극배우로 데뷔해 셀즈맨의 죽음, 맥베스 등 약 200편의 연극에 출연했고 영화 명량, 부산행과 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 경이로운 수문에서 활약했습니다. 최근에는 KBS 민영화 순정관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에 출연하며 열연을 펼쳤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되며 다리는 오일입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대만 배우 서희원이 48세의 나이로 일본 여행 중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서희원의 여동생 서희진은 해외 가족 여행 중 언니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서희원은 남편 구준혁과 20년 전 만나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졌지만 2022년 재회하여 결혼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건강해 보였죠. 서희원의 마지막 SNS 게시글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서희원은 구준엽의 2024 KBS 가요대축제 글로벌 페스티벌 기대행 모습의 클론 영원히 DJ2 너무 멋져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대법기원 선포시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동생이 간전단 스포츠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에게 과정의 경향신문 판결에 MBC, JTBC 여론조사 소식 공개하고 소방청을 통해 당장 단수하라는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이상민은 유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이 내용을 빼고 진술했으며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내용을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을 증여했다가 이혼 소식에 당황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시어머니 승소,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며느리 승소로 판결이 투표했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의 주관적 기대일 뿐이라며 증여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증여받은 집을 그대로 소유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증여한 시기에 며느리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고 시누이에게도 알리며 이혼에 엄격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시어머니는 집을 증여하면서 외도한 아들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바란 것으로 추측됩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전격 유예했습니다. 멕시코는 국경에 1만 명의 군인을 파견하기로 했고 캐나다는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만 명 투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10% 관세는 아직 유예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24시간 이내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미 세계국 간 통상 전쟁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글로벌 관세 전쟁의 위기감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카카오 주가가 AI 호재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때 17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카카오 주가는 3만 원대로 폭락했지만 최근 오픈 AI와의 협력 계획 발표 소식에 4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2021년 국민주 열풍으로 72조 원까지 치솟았던 시가총액은 16조 원으로 줄었고 200만 명이던 소액 주주도 178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카카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6년까지营业원금의 2035%를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쿠팡이츠가 배달앱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월간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작년 1월 대비 무려 500만 명이나 증가했죠. 반면 배달의 민족은 성장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배민클럽 유료화가 이용자 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쿠팡이츠는 쿠팡 멤버십만 있으면 무료 배달의 OTT 서비스까지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아요. 배달의 민족도 제휴처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쿠팡이츠의 성장세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배달앱 시장의 판도 변화,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충격적인 가족 비극이 전남 목포에서 발생했습니다. 60대 아버지가 게임에 빠진 2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설 연휴 동안 아들이 게임만 한다며 화가 난 아버지는 흉기로 아들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범행 후 이틀간 시신을 방치하다 신고했습니다. 평소 무직인 아들과 갈등이 있었고 최근 휴대폰 교체비를 아들이 탕진해 불화가 깊어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버지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버지는 범행을 시인한 상태입니다.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두 번째 뉴스, 기후변화 폐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폐암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서남종으로 진단받았으며 이 중 약 20만 건이 대기오염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동아시아와 중국에서 대기오염 관련 폐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유전자 변이, 호르몬 변화, 요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인해 폐암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뉴스, 15억 원을 들인 학교 운동장이 무개념 드리프트로 망가졌습니다. 설날 밤 충주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 흰색 승용차가 진입해 5분간 고개 운전을 했습니다. 눈 쌓인 인조잔디 위에서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드리프트를 했고 CCTV에 모든 장면이 찍혔습니다. 한 달 전 완공된 이 운동장은 아직 학생들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피해 규모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확인되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KB국민은행이 이지스 글로벌 부동산 229호 펀드를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낮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펀드는 고령자 대상 KB 시니어 특화 상품으로 기획되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은 원래 1등급이었던 펀드를 2등급으로 낮춰 판매했고 약 35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현재 이 펀드는 도산 절차 중이며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불완전 판매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전산 오류로 인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배우 권상우가 생강과 천엽을 즐겨 먹다. 계획 중에 감염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2010년 드라마 촬영 중 자주 먹던 생강으로 인해 폐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심각했죠. 의사 진단 후 구충제를 복용해 회복했지만 이후 몇 년간 생강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생강 섭취를 강력히 경고하며 계획중 감염 시 눈이나 뇌로 이동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안전을 위해 간을 반드시 지켜 먹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뉴스, 화려한 불꽃놀이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21년 로마에서 수백 마리의 새가 떼죽음을 당했고 연구에 따르면 불꽃놀이는 10km 떨어진 곳의 새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불꽃놀이는 반려동물에게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대기오염도 심각합니다. 서울 불꽃축제 후 미세먼지 농도가 32배나 증가했습니다. 동물과 환경을 위해 들어온 쇼나픽 축제 같은 친환경 대안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최근 부산에서 무등록 입시 컨설팅 업체로 인한 학부모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학원 등록 없이 운영하며 연간 회비로 1,0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30여 명, 추산 피해액은 2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교육청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계속 치열해지는 가운데 교육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뉴스, MBC 기상캐스터 김가영이 고요 안나의 직장 내결팀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김가영은 MBC 라디오 굿모닝 FM K입니다에서 자진 하차했고 경기 파주시 홍보대사 자리에서도 해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주시는 김가영의 해촉을 검토 중이며 홍보대사로서의 품위 손상이 주요 이유입니다. 김가영은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을 비난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고인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 출근길에 산복권으로 대박났습니다. 경남 창원의 A씨가 회사 출근길에 구매한 복권을 업무를 보던 중 생각나 긁었는데 연속으로 10억 원씩 당첨됐습니다. 평소 주 1회 복권을 구매하던 A씨는 출근길에 스피또 2,002장을 샀고 첫 장부터 10억 당첨, 믿기지 않아 두 번째 복권도 확인했더니 또 10억 당첨이었습니다. A씨는 당첨금으로 대출금 상환과 집 구매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운 정말 부럽네요.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습니다. 최대 4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새 가구가 2017년 공급 당시 가격으로 나오면서 로또 청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어 거래량이 적고 가격도 하락 중입니다. 금매 수준이 아니면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 당첨되더라도 팔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은 8단지와 7단지로 나눠 6일과 7일에 각각 진행됩니다. 접속자 폭주로 인한 홈페이지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뉴스, 롯데아이마트가 새로운 전략을 모색 중입니다. 과거 국민 첫사랑 수지를 모델로 1,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롯데아이마트는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 가구 인테리어 업체와 손잡고 쇼핑숍 형태로 입점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려 합니다. 롯데아이마트는 전반에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추가하고 몇몇 첨가전 가구 특화 가맹점 개설을 계획 중입니다. 한샘과의 협업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매출 2조 8천억 원, 영업이익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롯데아이마트의 새로운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뉴스, 강아지 행동교정 전문가이자 유튜버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강아지 훈육 과정에서 목줄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펜스에 충돌시키는 등 가학적 방법을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에서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를 학대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1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방식은 단순한 교육 훈련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동해심의 가스전 개발 사업에서 가스 징후는 있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준섭은 헌법재판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가이아나 유전보다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예견된 실패라며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추가 탐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투자 유치를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 낭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대전에서 2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의 끔찍한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미숙아로 태어난 딸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영양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한 유식을 먹였습니다. 아이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리며 온몸에 뭔가 골절을 입혔습니다. 성인도 먹기 어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강제로 먹였고 상태가 악화되자 소주까지 먹였습니다. 아이가 사망하자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가 자신들의 학대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늦게 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엄중한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상 초월의 학대 행위로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서울에서 6일 오후 퇴근 시간에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리며 교통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에서는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성북구 정릉동에서는 차량이 미끄러져 전도되었습니다. 중계동에서는 세대가 추돌했고 하계동에서는 차량이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성동구 무학로에서는 제설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제설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평소 지병이 있었던 국민가수 송대관이 향년 78세 오늘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됩니다. 1967년 데뷔 후 해뜰날, 정 때문에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트로트계 레전드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곡을 빕니다. 두 번째 뉴스, 2025년 서민경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88.4포인트로 급락했습니다. 국내 소비 심리가 매우 안 좋고 수출 전망도 좋지 않아 내수 경기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우려됩니다. 세 번째 뉴스, 소상공인들 주목, 2025년부터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는 600만 원까지, 4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는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 공제 기준도 완화되어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 사업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번째 뉴스, 2025년부터 출산휴가 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고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더 편리해졌습니다. 첫 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여러분의 육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제주공항에서는 폭설과 강풍으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에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공항은 강풍 경보와 급변풍 경보가 내려졌고 기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추가 결항이 예상됩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대설특보가 발효되었고 전북 남원시에서는 차량 38대가 연쇄 추돌했고 전남 무안에서는 차량 9대가 부딪혔습니다. 제주와 전남 지역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바닷길도 끊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대구 중구 남산동 남문시장 교차로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K5 승용차가 인도와 서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례전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자가 렌터카를 빌리게 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을 위해 소방차 14대와 소방관 47명을 투입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사진 합성 딥페이크 기술이 더 전개해지고 있습니다. 유이는 21살 애프터스쿨 활동 중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표님은 유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유이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 50건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트와이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와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딥페이크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면 좋은 뉴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제주항공 참사가 추적되었다는 악성 루머가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악성 루머를 퍼뜨려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루머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한돈 백캠의 국가 논란에 휩싸여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24년간 독살이를 한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심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유진 퍼마 교수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10년 안에 영원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의 불확실성을 생각해보며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면 좋은 뉴스는 계속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